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퍼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이거 지우고요. 그래서퍼는 이제 라이노 6부터는 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마 이 탭 있으실 텐데 new in 뭐 v6 요거 하셔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뭐 GRA 뭐 그래서퍼 요 부분만 치셔도 나오니까 네, 키시면 돼요. 저는 이미 켜가지고 이게 바로 뜨는데 아마 여러분들 좀 로딩이 있는 다음에 이게 뜰 거예요. 사실 그래서퍼는 이게 한 학기 내내 해도 뭐좀 부족한 게 많고 또 워낙에 시나리오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알려드리기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한 쉬운 걸로 이제 그냥 플러그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디자인 의도를 이제 보여주는 방식 뭐 그거 위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기존에 이제 플러그인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어 하는 방법으로 이게 좀 뭐 옳냐 그르냐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한 방식은 아닌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원리를 모르고 바로 플러그인을 쓰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응용을 못하게 될 수 있는 단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플러그인 두 개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군요. 그래서퍼 키시면은 이제 크게 한 개 부분, 두 개, 여기 위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는 뭐 사실 뭐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뭐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뭐 설정을 하거나 세이브하거나 뭐 파일 다루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탭이고요. 밑에는 이제 실질적인 그래서퍼가 작동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 그 각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뭐 파라미터라는 거, 뭐 이게 또 수학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수학에 대한 거. 이제 그래서퍼는 또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을 고르거나 뭐 또 트리라는 개념인데 트리를 다루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수학하실 때 옛날에 기억나시겠지만 벡터. 사실 그 이제 라이노 모델링 하실 때도 이런 거 다 벡터 계산해서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다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들, 또 이제 커브에 대한 거, 뭐 근데 커브를 분석하거나 뭐 뭔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 뭐 기타 여러 가지들, 또 이제 서페이스들, 네, 그 아까 서페이스들 막 나왔었죠. 그래서 서페이스를 뭐 마찬가지로 다루는 것들, 메쉬는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뭐 결론부터 하면은 좀 그래서퍼가 또 라이노가 사실 메쉬를 잘 다루는 툴은 아닌데, 뭐 이제 기본 개념들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인터섹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커브와 커브끼리 부딪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커브와 뭐 서페이스 뭐 또는 브레 뭐 비랩이라고 하는 게 약간 비슷한 건데 그런 것들 뭐 플레인과 플레인들 어쨌든 이 여러 가지들이 뭔가 부딪힐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을 기반으로 하는 뭐 그런 커맨드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트랜스폼은 이제 형태를 바꾸는 것들 뭐 이렇게 스케일 하거나 뭐 방향을 오리엔트 한다거나 뭐 어레이 있죠. 아마 다른 거에서도 이 어레이 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 뭐 움직이고 미러하고 뭐 기타 뭐 이런 것들 몰프라는 건 약간 좀 그 어느 형태를 약간 뒤틀어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있고요. 이건 약간 좀 복잡한 개념인데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은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어떤 행렬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곱하고 뭐 쪼개고 이런 걸 하면은 뭐 나중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인데 저도 사실 많이 안 써가지고 한데 뭐 어쨌든 좋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그룹 언그룹 이런 것들 하는 거 있고 디스플레이는 이 프리뷰가 가능한데 이제 프리뷰 할 때 뭐 어떤 것들 보여줄지 여기서 약간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디멘션들 이게 하면은 바로 라인으로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퍼랑 라이노는 조금 다른 게
그래서퍼는 거의 그 모델링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거고 이제 라이노는 결과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도 프리뷰를 이제 모든 걸 볼 수 있지만 그게 꼭 라이노의 뭐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아니 그게 있고 여기 뒷부분들은 뭐 제가 사실 테스트하는 것 중에 섞여서 그런데 오늘은 여기 이따가 다시 까는 법도 알려드릴 텐데 런치박스랑 엘레프론트 이 두 개 위주인데 특히 아마 런치박스 위주로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네, 일단 까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구글에 치시면 나오는데 이건 런치박스 그래스하퍼 치시면은 런치박스 나오고요. 엘레프론트도 그냥 엘레프론트 치면 나오고요. 사실 제가 오늘 얼마나 많이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비디오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게 엘레프론트라는 게 프론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번에 그 잠깐 보여드렸었죠. 저기 모르페우스 호텔 이제 파사드 컨설팅한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만든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약간 건축 특히나 건축 쪽으로 뭐 유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네, 그런 점이 있고 런치박스는 아마 뭐 설치하시면 그 다이나모 버전도 이제 같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되게 좀 컴퓨터를 잘 아는 그룹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라이노랑 레빗 사이에 연동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뭐 많이 나오는 회사인데 뭐 사실 여기 들어있어서 뭐 열로 가셔서 다운받아도 되고 얘네 그 프로빙 그라운드 얘네 회사거든요.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놀만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이 슬링샷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거는 SQL 아마 제가 기억해 SQL 뭐 해가지고 데이터 넘기고 이런 것들 할 때 유용한 거고 여러분들이 개인 관심사로 저 라이노 레빗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면은 라이나오라는 거 있어요. 이거 넘기는 것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저희는 런치박스 위주로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런치박스 먼저 하면은 이렇게 누르시고 이게 로그인 하라고 뜨는데 저번에 여러분 그 설치하면서 라이센스 하실 때 그때 했던 거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순서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맨 위가 최신이네요. 그래서 맨 위 거 하고 로그인 누르시고 뭐 저는 뭐 이거 있는데 이거 로그인 하고 네, 가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는 여기다 넣은 다음에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설치 안내들이 사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치해라 이런 거 해가지고 인스톨 누르시고 쭉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할 수도 있어서 여기서 그냥 인스톨 누르시고 쭉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 되고 엘레프론트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네, 들어가셔서 이 부분 하시고 뭐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정들을 해요. 뭐 엘레프론트는 여기 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지오메트리를 사실 불러올 때 잘 필터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되고 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몇백 개의 뭐 패널에 대해서 이런 뭐 드로잉 그려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운로드 누르시고요. 얘도 다운로드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앞에 이 런치박스 부분은 제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누르시는 게 됐으니까.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푸시고 이렇게 하면은 리드미를 뭐 읽으시고 해도 돼요. 근데 뭐 저는 뭐 알려드려야 되니까 하면은 우선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엘레프론트 해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프로퍼티 여기 들어가 주세요. 속성일 텐데 아마 여러분 똑같을 텐데 가끔 플러그인 중에 여기에 그 다운로드 받은 거에서 이게 잠김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거를 그 푸는 거 한번 해줘야 돼요. 이건 돼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이제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은 파일에 여기 그래서 보셔서 파일에 스페셜 폴더에 컴포넌트 폴더 이걸 누르세요. 저는 이미 뭔가 되게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여기 다시 가셔가지고 여기 있구나. 가셔서 이거를 요 위치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저는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워주세요. 이게 왜 지우거나 또는 없애야 되냐면은 가끔 이게 아마 6로 오면서 이게 좀 편의 기능을 한 것 같은데 이 플러그인은 사실 이게 어느 위치에서 불러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방향에서 불러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로드 한번 하고 뭐 이 위치 가서도 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에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던져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게 못 뜰 텐데 그거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거 이미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던지면 뭐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뭐 계속 넥스트만 누르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 엘레프론트라는 게 자기만의 이 라이노 안에 뭔가 요런 걸 이용해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그냥 다 끄신 다음에 다시 키면 돼요. 그리고 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고 그 다음 다시 그래스 오퍼 치시면은 저는 좀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이랑 플러그인들이 이제 다 이렇게 로드하는 중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뜨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하셨으면은 그 기존에 했던 것들 이렇게 뜨는 거고요. 아마 맨 처음 하시면 뭐 튜토리얼인가 그것 뜰 거예요. 뭐 어쨌든 뭐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무시하셔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스하퍼를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얘는 라이노고 얘는 그래스하퍼인데 얘가 약간 좀 따로따로해요. 그래서 그래스 라이노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커브 그리고 뭐 맨날 똑같죠? 하고 얘를 여기로 불러오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이 지오메트리라는 걸 이용하기 있고 뭐 아니면 다른 커브라는 걸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일단 가장 큰 개념은 여기는 여기 따르고 여긴 여기 따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기로 불러오려면은 이런 파라미터 아래에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뭔가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난한 방법은 그냥 지오메트리를 이용하면은 모든 걸 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클릭할 거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클릭할 거냐 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여러 개를 동시에 클릭해 볼게요. 이걸 하실 때는 항상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모든 자동화는 예를 들어 엑셀이랑 저는 이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어떤 순서가 안 맞거나 아니면은 그런 자료 구조 같은 게 안 맞으면은 이게 모든 게 헝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염두하셔야 그래서퍼 사실 잘할 수 있고요.
물론 저랑 한 이 부분에서 뭐 그렇게 크게는 뭐 안 되긴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이제 뭐 서페이스 막 변환하고 막 이런 것들 저희가 했었는데,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서페이스를 이거 어떤 두 개의 프로파일로 만드는 방법은 고정한 채 여러 가지 막 디자인들을 탐구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방식으로 하면은 로프트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라이노의 단점은 이런 모델링 프로세스가 그 저장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는 카티아나 뭐 아마 레빗은 이제 컨스트레인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조금 되는데, 라이노 사실 그게 뭐 잘 안 돼요. 뭐 되긴 하는데 정확히는 요거 리코드 스토리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워낙 안 쓰다 보니까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방법이 있지만 안 쓰다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옮긴다. 옮겼을 때 막 얘도 뭔가 따라오게 하고 싶은데 사실 얘는 그냥 결과기 때문에 전혀 뭐 동작이 없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스하퍼는 반대로 그 프로세스 오리엔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과정을 정의한 애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프트를 하면 돼요. 이거를 하는 방식은 위에 탭에 가서 여기 가가지고 로프트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게 캔버스라고 그러거든요. 캔버스에 더블 클릭해서 로프트 치면은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르셔가지고 둘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하는 법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진행 이제 뭐 하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콘으로 볼지 아니면 이렇게 글씨로 볼지 이렇게 바꾸는 게 있거든요. 또 이거를 아이콘으로 보면서도 여기 인풋에 대한 거를 풀네임을 할지 아니면은 뭐 약식으로 할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아이콘이랑 얘만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컨트롤 D라는 명령어에 넣어놨거든요. 이거 만약 하시고 싶으면은 여기 프리퍼런스 들어가셔가지고 내려가 볼게요. 여기 네, 여기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이거 다 자기가 바꿀 수 있거든요. 제게 컨트롤 D, 네, 디스플레이 여기 컨트롤 D 이렇게 해놓은 거 보실 수 있죠. 해가지고 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코딩 해보셨다면 좀 알겠지만 이거 그냥 커브 써 있으면 나중에 이거 다 헷갈리거든요. 뭐 막 뭐 이런 애들은 상관없겠지만 뭐 얘에 대한 결과 값 같은 거. 그래서 여기다 뭐 예를 들어 커브 말고 뭐 인풋 커브 이렇게 치고선 뭐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사실 맨 처음에 직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로프트 이런 거 그림 보면 얘가 뭐 하는지 대충 알겠는데 이렇게 보면 모르겠고, 근데 반대로 이러면은 이거 이름은 안 뜨고 대신 이렇게 마우스 올려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변환해서 볼 때 저는 이런 방식을 쓰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숙련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그리는 거 위주로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인풋이 여기 보면 커브스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플레임 가려도 C, O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시고 얘를 연결하면 사실 얘가 바로바로 이 돼요.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바꿔보고 싶다. 바꾸면은 이거 바로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니까 나의 디자인 윈도에 제일 맞더라. 뭐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거. 사실 이게 그래스하퍼의 제일 큰 장점이거든요. 이런 프로세스를 정의해서 그래서 모델링 방법만 같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것들. 그게 큰 장점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사실 그냥 뭐 개론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거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 우선 맨 처음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거 불러올 때 커브 또는 지오메트리를 가져오면 되겠죠.
뭐 라인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라인은 안 되고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네, 지금 안 되죠. 어떤 커맨드들은 그냥 막 바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 얘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 어쨌든 라인이 직선이어야 돼가지고 이건 안 되고, 커브 또는 지오메트리인데 이게 지오메트리가 사실 제일 큰 개념이고 지오메트리 안에 커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둘 중에 뭘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뭐 관리 차원에서는 뭐 저렇게 쪼개서 쓰시는 게 좀 더 낫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가져오시고 이거 순서 찍으실 때 이런 것들 유의하셔서, 얘는 아마 지금 위아래 찍어도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이게 뭐 간략히 하면은 아래 위를 찍을 때랑 위아래 찍을 때랑 여기 지금 이름은 레퍼런스 뭐 플라나 커브 똑같이 써 있지만 순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코딩이니까 조금 그 용어대로 할게요. 0번, 1번 갈 거냐? 아니면 0번, 1번 갈 거냐? 그러니까 누가 첫 번째 오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 아마 여기서 이거 커브 뒤집으면은 그 아까 말했던 문제들 이게 생길 거예요. 이게 바로바로 이게 그게 되는데, 얘를 플립 치면은 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커브 그 방향 같은 거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되고요. 사실 아까 로프트가 되게 단순하게 했는데 원래 로프트가 이게 커브를 되게 몇 개 받을 수 있어요. S라고 붙어있지 이게 두 개만 해라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시고 쭉 하시고 뭐 얘 조금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얘를 정석을 할게요. 0, 1, 2, 3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 이렇게 쭉 늘려보고 얘 이렇게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 항상 이거 안 되는 것도 해봐야겠죠. 0, 1, 2, 3 이렇게 하면은 네, 이상하죠. 얘는 그러니까 그 사실 저희가 손으로 할 때는 그 다 보고 할 수 있지만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유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한 번 만들 때 똑같긴 할 텐데 어쨌든 0, 1, 2, 3 이렇게 가셔야지. 0, 1, 2, 3 이렇게 가면은 사실 그 얘는 뭐 잘못이 없긴 해요. 왜냐면 순서를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간 건데, 이런 것들 항상 그 모델링 할 때는 염두를 해두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이거 플립 이렇게 뒤집으면은 네, 얘도 이렇게 꼬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사포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한 다음에 얘네를 이제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시고 싶을 거예요. 사실 얘는 그냥 프리뷰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뷰 한 거를 여기로 집어넣고 싶다. 뭐 그래서 이 책에도 사실 비슷할 수 있는데, 인풋 사실 이제 프로세스에서 안 써도 되겠죠. 어쨌든 그냥 바로 결과만 나올 거니까 리절트. 그래서 얘네 디폴트를 인풋을 했으니까 돼 있고, 리절트 부분을 그냥 할 때 여기 레이어에 넣고 싶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조금 번거로운 방법은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베이크를 누르고 그러면은 여기 레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됐는지는 클릭하셔가지고 셀렉트 오브젝트 하면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타겟 레이어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현재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든 후에 마우스 미들 클릭을 하고 이거 베이크, 이거 왜 베이크란 용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구워줘야 돼요. 여기로. 그래서 누르시고 베이크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인풋 레이어 껐는데도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하는 방식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사실 계속 뭐 파사드 약간 이런 것만 했어서 그런지 그거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집을 만들었다. 집을 만들었는데 교수님이 조금 뭐 좀 다채로운 인면을 만들어 봐라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아마 할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집이라고 쳐볼게요. 지금 쉐이드를 바꾸고 그럼 이제 뭐 인면이 뭐 이렇게 있겠죠? 얘를 불러오는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조금 약간 그래스하퍼스러운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지오메트리 어딨죠? 네, 여기서 불러오시고 set one 지오메트리 하나를 이렇게 불러오세요. 인풋 여기 뭐 다 지우겠네. 지우고 트레이 이렇게 바꾸시면 이제 인풋에 들어갔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거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겠죠? 뭐 개개 하나 이제 아까 그 토폴로지 부분 나왔을 때 나왔던 것들 페이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페이스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잘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뭐 지금 제가 그래스하퍼스러운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하는 것들 때 해볼게요. 어쨌든 여기 서페이스를 들어가셔서 얘네를 이게 아까 그 구성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를 브랩이란 거 넣으면은 이런 했을 때 프리뷰 꺼주시고요. 이거는 어디 있더라 이렇게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가운데 클릭하셔서 이거 눈 가린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 토글 프리뷰 이거 컨트롤 Q로 기본으로 돼 있나 제가 한 건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꺼주시고 그럼 이게 페이스, 엣지, 벌티스 뭐 이거 이렇게 점들 그래서 이거 8개 뭐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프리뷰 꺼주시고 셋에 가서 그 이거 사실 아이템 이거 이제 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4개가 있다는 건데 4개 중에 저희 하나를 뽑아 볼게요.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 이런 걸 하면은 이게 0부터 시작해요. 그 코딩이랑 똑같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근데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0번이 이거고 그럼 이게 웬만한 법칙에서는 지금 그냥 사각형을 저희가 그냥 그려서 했기 때문에 0 시계방이 1, 2, 3 또는 0, 1, 2, 3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거를 사실 정렬한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너무 조금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렇게 이거 하나씩 쳐보면서 할게요. 저는 보통 이 패널이란 걸 많이 쓰는데 여기 파라미터에 인풋의 패널 이렇게 꺼내거나 또는 더블 클릭해서 다운표 누르셔도 이게 나오거든요. 나오고 0번 나왔죠? 지금 얘도 1번 넣어볼게요. 1번은 바뀌었죠? 여기로 2번 네 바뀌었네요. 3번 그리고 사실 이게 한 바퀴 돌아가기 때문에 4번 하면 다시 여기로 와요. 4번 그러니까 4번이랑 사실 0번이랑 똑같아서 네,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 기본적인 파사드 모양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마 런치박스라고 여기 생겼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얘가 순서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작아졌는데 런치박스를 들어가셔서 여기 패널 부분 있죠. 앞에 부분은 뭐 이게 잠깐 설명드리면은 제가 써본 거는 여기 이런 거 XML이나 뭐 CSV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은 다른 프로그램 넘길 때 그냥 포인트 좌표 같은 것만 하거나 뭐 또는 나중에 파일 무거워지면은 지오메트리 못 옮기고 이런 걸 바꿔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그 날이 갈수록 발전하더니 머신러닝이라는 부분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생기시면은 뭐 이런 통계학이나 사실 머신러닝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돼 있고요. 뭐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는 모르고요. 이 부분 저도 안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필요하시면 그 써보도록 하세요. 사실 안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이게 디자인 탐구용보다는 주로 직접 만드는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안 쓰게 되고 사실 이것도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그 어째 의도를 보여줄 때는 되게 유용한 툴이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패널 타입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풋은 서페이스죠. 여기도 보면 서페이스라 써있죠. 이게 사실 서페이스랑 아까 비랩이라는 거랑 다르고 또 폴리 서페이스라는 게 다르고 뭐 그렇거든요. 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냥 만약 이걸 익스플로드 이렇게 할게요. 익스플로드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단위가 이 서페이스라는 거예요. 뭐 또는 어디선 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들은 정확히 이 서페이스를 받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 요거를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문제인데 비랩이라는 거를 서페이스로 바꾸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즉 비랩이랑 다르기 때문에 한 건데 반대로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작동을 해요. 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제 인풋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 비랩이라는 거로부터 사실 아까 이게 익스플로드 똑같은 건데 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로 서페이스에서 이거 패널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우글거리는 거 왜 이러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두 개 켜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고 이 하고 그래서 이런 패턴마다 이게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들 이런 다이아몬드 쉐입은 결국에는 끝에는 삼각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갖고 있고요. 이거 UV 이거 계속 나오죠? 이게 한쪽 U고 한쪽이 V예요. 사실 그거를 제가 컨트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결과를 보면서 저런 것들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아마 플립을 하면 되던가 잠시만요. 플립을 하면 아마 될 거예요. 네. 뭐 일단 그 부분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UV가 있으니까 이거 패널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넘버 슬라이더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매스 부분에 아마 있을 텐데 파라미터 있나? 여기 있네요. 파라미터에 여기 넘버 슬라이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이렇게 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딧 들어가셔서 UV 디비전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숫자야 되죠. 이게 뭐 영어 돼 있어 근데 뭐 리얼 그냥 인테저 이분 뭐 오드 이건데 이거는 짝수 이거는 홀수 얘는 그냥 정수 얘는 실수 뭐 하여튼 그거 다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수여야 되니까 정수를 하고요. 그래서 레인지 값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뭔가 많이 해보겠다 한 20 넣으면은 1부터 20까지 중에 막 그냥 선택 이렇게 굴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거 다 뭐 똑같은데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바로 밑에 생기고요. 얘 넣고 얘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알아서 해주죠. 얘도 막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U 방향이라는 거는 여기 이 짧은 변 U 방향이고 이게 V 방향 그 위아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자세히 관찰하시면은 지금 여기 왼쪽 부분은 어떤 형태가 고정되고 오른쪽 부분만 뭔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패널 이렇게 나누는 거 할 때 사실 어딘가를 시작점으로 삼고 그 이 나머지가 약간 변환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그렇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위는 뭔가 이렇게 막 춤추죠, 막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러는데 밑에는 고정된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안 쓰게 되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게 좀 자동으로 정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뭐 또는 원래 서페이스의 그런 뭐 상태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게 있는데 저런 걸 컨트롤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다른 부분도 좀 해볼게요. 쿼드 끄고 얘는 뭐 되게 정직하죠.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고 얘는 저도 안 써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T 파라미터 이런 거 이제 모를 때는 그냥 호기심을 작동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또 해볼게요. 뭐 랜덤 네, 이거는 아마 이렇게 원래는 얘랑 비교해볼까요? 얘는 원래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뭐 몇 개씩 이렇게 합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랜덤이란 거 정의한 것 같고 뭐 이 친구도 있고 사실 이쯤 보면 약간 뭔가 하나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런 하나의 인풋을 여러 군데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사실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썼던 이런 숫자를 뒤에도 다시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어, 이 이런 뭐죠 비주얼 스크립팅의 약간 단점은 눈이 어지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야 나중에 뭐 하기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똑같은 거군요. 이것도 있고 뭐 그래서 다시 또 불러와서 네,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네, 연결하는 법 이거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다시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이 배터리들의 끝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은 요 화살표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나오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하고 이거 제가 분리 한번 해볼게요. 분리는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뱀 모양 나오는데 이때 컨트롤 누르면 이게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하고 그 원래 연결됐던 데에서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빠진 상태이고 다시 여기 배터리 끝에서 드래그해서 연결 이렇게 하면 얘네가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좀 저게 안 되겠군요.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UV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제가 잠시 이거 익스플로드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다 깨지긴 하는데 상관없어요.
하고, 네, 얘를 그냥 선택하면 되겠네요. 얘를 하면은, 얘는 사실 여기 누르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다 뜨긴 하는데 서페이스가 애드 됐다 이렇게 떠요. 얘는 익스트루전이 뜨고, 이런 복잡한 체계들을 뭐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set one surface 하면은 선택되죠. 하고 이 다발을 한꺼번에 리플레이스 하는 것도 가능해요.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이거 이렇게 갈고리 모양 바뀌거든요. 화살표 갈고리. 그래서 바뀐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연결 하면은 얘 바뀔 때마다 계속 따라가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UV라는 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마 시작점이 여긴 것 같은데 일단 XYZ라는 어떤 절대좌표는 저희가 이제 탑에서 봤을 때 항상 그 뭐 유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계산하듯이 서페이스에 대한 이런 로컬 좌표계, 네, 여러분들 뭐 대충 배우셨을 테니까 어쨌든 그런 로컬 좌표계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이제 모든 사실 서페이스들은 그런 사각형의 부분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U, 얘를 V, 사실은 그 이 노멀 방향도 있어가지고 W라는 게 이 세 가지가 사실 로컬 좌표계를 정의한 애들인데, 그래서 그 UVW가 있어요. 근데 U 그 각각 모델링 방법마다 UV가 그 알아서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공부를 못 해와서 모르겠고요. 이제 그 일일이 따지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만들어진 걸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 UV를 어쨌든 기준으로 얘네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아까 이게 토폴로지는 같은 상태에서는 그 UV의 속성 자체는 이게 되게 다 비슷해요. 일단 얘만 강조하기 위해서 isolate라는 명령을 써볼게요. isolate 치면은 얘만 이렇게 남고요. 그래서 똑같이 F10 누르면 포인트 네, 켜졌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것만 해볼게요. 얘를 움직이면은 사실 그 UV 좌표계는 똑같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이 개수 자체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뒤틀어지니까 달라질 텐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개수 자체는 똑같지만 이렇게 뒤틀어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은 뭐 물론 모델링은 계속 할 수 있겠죠. 뭐 여기서는 크게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긴 할 텐데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막 위에는 촘촘하고 밑에는 넓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조정하려고 할 때 이런 UV 개념으로는 불가능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그렇게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못 써봤다고 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의도 보여주기에는 뭐 충분히 좋은 점이라 생각하고 또 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슈는 얘가 이제 저거잖아요. 삼각형.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서페이스 자체는 이렇게 하면 트위스트가 되는데 그러니까 막 뒤틀어진 형태. 근데 이 패널 하나하나 자체는 그냥 삼각형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제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또 모형 만들 때도 이제 가능한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게 있고요. 뭐 사실 아까 얼핏 나왔던 것 중에 어떤 형태를 만들고선 그 뒤에 이제 펼쳐도 다시 붙이려면 이제 뒤에 구조를 표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얼핏 했었는데 이제 구조 부분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 일단 뭐 딴 것도 볼까요? 딴 거 보면은 뭐 얘도 바꿔도 왜 이렇게
얘도 뭐 똑같이 나오고, 얘도 뭐 이렇게 주기처럼. 네, 그래서 이게 나오고요. 사실 여기 보면은 이거 구조를 굉장히 간단하게 모델링 해주는, 잘못됐네요. 네, 얘가 있는데, 뭐 사실 얘를 그냥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스페이스 프레임 뭐 그려와라 이런 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거 다 나오긴 하죠. 이렇게 여기 선 나오고 구조 나오고. 이거 만약에 근데 나는 이렇게 이 프레임 바꿔나가고 싫다 이러면은 이게 아마 마이너스 값을 넣어도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아니면 이게 양수를 넣는데 얘가 바깥으로 하는 거는 아마 이게 서페이스의 그 방향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플립이란 걸 해도 되고, 아이고, 플립은 바로 해버리는군요. 이렇게 dir이라는 거 치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U 방향, 요거 예 뭐죠? 초록색이 V 방향, 흰색이 서페이스 노멀 방향이거든요. 뭐 물론 이거를 그래스하퍼 이용해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은 수압 UV면 이제 UV 방향이 두 개를 이렇게 바꾸는 거겠죠. 지금 보면 U가 일로 이렇게 가는 거. 플립은 이렇게 서페이스의 노멀 방향. U를 뭐 나는 이쪽이 싫다, 반대로 이렇게 하겠다 할 수도 있고, 얘도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얘가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얘가 다시 DI를 해가지고 플립 누르고 하면은 이거 똑같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뭐 가끔 이럴 때 있는데, 네, 어쨌든 되고. 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제가 좀 추천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게, 여기 보시면은 사실 원래 그래스하퍼는 저 그 트리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다시 또 끄고 라인을 이렇게 두 개 그려볼게요. 그다음에 얘를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안 되니, 그러면은 얘 지오메트리에서 얘는 하나만 가져오고 얘는 둘 다 가져올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얘를 6등분, 7등분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드 커브라는 게 있는데, 얘를 하면은 10등분을 하면 사실 11개의 점이 나오겠죠. 저도 이런 거 항상 헷갈리는데, 되게 단순화해서 생각하시면은 2등분을 하면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n등분을 하면 n 플러스 1개 전기가 나오는 건데, 어제 기본으로 10개 돼 있어서 10개를 하면은 11개의 점. 그래서 이때는 이거를 그냥 리스트라고 그래요. 다시 보면 11개가 나왔다 이렇게만 나오고, 이걸 여러분이 여기 파라미터 프리뷰라는 거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앞에 좀 뭔가 이상한 거 하나 있죠. 똑같은 거 해가지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뭐 이런 거 나와요. 이게 안 될 텐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건 가지랑 약간 열매라는 개념,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도 사실 다 되긴 하는데, 어쨌든 트리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가지에 모든 데이터가 속해 있는, 왜냐면 이 가지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 여기다가 해볼게요. 이 두 개 다 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 두 개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똑같이 10개 나누기 때문에 11개, 11개의 포인트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 하나의 가지에다 이걸 모두 다 표현하면은 이 포인트들이 원래 어디에 속해 있던 애들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게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때 안 돼요. 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게 안 되면 이게 뭐 작업들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똑같은 거를 저기 두 개 선택돼 있죠. 여기다 연결하면은 얘는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는 지금 뭔가 바뀐 게 보이시죠? 그래서 0번에 11개 속해 있고, 그러니까 0번이 아마 여기일 거예요. 제가 위아래 찍었으니까. 0번이 얘고 1번이 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아래 찍은 거 맞나? 하여튼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시 해야겠네요. 클리어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같은 개수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들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한다 이런 거 할 때, 하여튼 뭐 이게 하나에 속해 있으면 이게 뭐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게 필요하게 되는 건데,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제가 사실 이거를 추천하지 않는 거는, 물론 이렇게 눈으로 보여줄 땐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로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랭스나 이런 것들 다 뽑아주긴 하는데 이게 어디에, 그러니까 어느 패널에 속한 라인인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요. 사실 그 부분에서도 얘네도 조금은 어렵긴 한데 뭐 어쨌든 뭐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다루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뭔가 펼치는 거, 그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면을 뭐 레이저 커팅 해가지고 얘네 이렇게 뭐죠? 이렇게 사선 표현하고 뒤에 구조를 이게 하나하나씩 손으로 만들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뭐 일단 표현은 어떻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서페이스가 있고, 예를 들어 얘네가 있고 하면은 이제 얘네를 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해서 여기다가 그냥 서페이스 입히면 되거든요. 입히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저거 그 언폴드란 거 이용해 가지고 펼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일단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얘네를 이 아웃풋이 서페이스니까, 사실 아웃풋이 두 개 나온 게 동시에 보여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왜 제가 이 끝에 뺐냐면은 포함시켜야겠네요. 여기가 있구나. 그냥 다 포함시킬게요. 얘네를 뭔가 하나로 합칠 때는 이게 멀지라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아마 이 셋에 있나? 네, 이거 이런 것들 어디서 하는지 보고 싶으면 컨트롤 알트 이렇게 누르시면은, 컨트롤 알트 누르면 여기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꾹 누르면은 이거 어디서 왔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지라는 얘기는 여기서 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선으로 바꿔줄게요. 왜냐면 얘는 서페이스니까.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서페이스 아래 와이어 프레임인데 뭐 이렇게 누를게요. 항상 이 필요 없는 애들은 주간용 꺼주시고, 얘 그 좀 뭔가 바뀌었죠? 여기서 할 때 이게 지금 91개 뭐 이렇게 보여드리기 나으려나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는 그 하나의 가지에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원래 91개의 서페이스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게 91개의 가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91개의 가지 아래, 사실 거기까지 표현이 지금 안 돼 있는데 4개 또는 3개의 그 선들이 생긴 거예요. 이거 뭐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 다이아는 4개고 삼각형은 3개겠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일단 조인을 시켜주세요. 조인을 시키면은 뭐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베이크를 한번 하면은 다시 여기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 2개씩 잡히는 이유는 이 삼각형에 대한 거랑 이 다이아에 대한 게 하나씩 잡혀서. 근데 여기서 하나 잡혔죠. 여기도 하나. 그러니까 이 선이 각각 하나씩 그렇게 됐다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여기 얘들 끝에는 겹친 게 없으니까 하나. 여기는 지금 2개 있을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삼각형에 속해 있던 거 하나, 다이아에 속해 있던 거 하나. 다시 여기도 보면은 그냥 하나죠. 근데 여기 2개 있고 이렇게 있던 건데,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하나로 잡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잡혀 있죠.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선을 서페이스에다가 이제 투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투영을 하면은 그게 입혀지겠죠? 풀 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서페이스에다가 이 커브를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네 당기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플래튼이라는 걸 해서 쉽게 표현하면 얘네들 그냥 하나의 가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커맨드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여기 이제 커브들이 여기 입혀진 거, 네,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언폴드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 런치 박스에 언롤 브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고, 잠시만요. 엘레프론트 있나? 네, 우선은 이걸로 해야겠네요. 이게 사실 펩툴이란 거 제가 여기서는 안 깔긴 했는데, 저도 이거 대체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펩툴이란 걸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브랩 이걸로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얘 서페이스를 이렇게 저번에 아까 펼친 걸 하지만 거기다가 얘네도 동시에 같이 펼치는 걸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2개가 같이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펩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치시면은 나오긴 해요.
이거 사실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왜냐면은 워낙에 오래돼 가지고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로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쓰던 게 있어가지고 뭐 있었는데 어쨌든 일단 지금 이걸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위에는 저거예요. 그 펼치고자 하는 형상 얘를 펼치는 거니까 얘를 넣고 그럼 걔를 따라가는 애들은 누구가 될 거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커브를 따라가야 할 거니까 이렇게 좀 오래 걸리네요. 이거 밑에 안 뜨시는 분도 있을 텐데 디스플레이 가셔서 캔버스 위젯에서 프로파일러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시간 같은 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여기 기본적인 프리뷰가 꺼져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고 미들 클릭하셔서 네, 이 아까 여기 이거거든요. 줌 누르시면은 얘는 비랩이라고 써있으니까 비랩 그냥 칠게요. 이렇게 하면은 나오고 여기는 커브니까 커브 치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펼쳐진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당연하게도 아까처럼 얘도 이게 비정형이라서 원래랑 이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들이 뭔가 나중에 파사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다 할 때 이렇게 펼치는 게 가능하고요. 우선 제가 사실 이거 안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업데이트도 안 되지만 조금 이게 로딩하는데 항상 이렇게 좀 느려요. 이게 개발자분들의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안 쓰려고 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방향 같은 거가 조금 걸릴 수 있으실 건데 저거를 해결한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되게 빠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서페이스에다가 어떤 점 부분을 이렇게 넣고 얘도 저는 이게 오른쪽 윗부분 여기다가 무슨 마크를 하나 뭐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좋은 거는 아마 엘레프론트를 가셔가지고 이게 define text object 네, 요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도 제가 여기다 P라고 쓴 다음에 P라고 써서 이 뒤집어진 게 여기 바깥을 바라보고 있고 뭐 이게 펼쳐졌다면 얘도 이쪽에 P가 생기겠죠? 근데 P가 뭐 뒤집어졌거나 뭐 이렇다면은 이게 어쨌든 저거 언폴드 된 게 달라질 텐데 네, 하여튼 그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쓰시는 거랑 이건 연관이 있지만 이거 좀 빠르게 설명을 해야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XY 플레인을 하면은 이게 X,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부분도 사실은 XY겠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인이 있으면은 이게 X랑 이게 Y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X, 이게 Y.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설정 따라서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가셔가지고 프리뷰 플레인 사이즈 왜냐면 저 플레인의 크기니까 뭐 200 이렇게 하시면은 커지거든요. 100, 200 이렇게 하시고 넣고 여기다가 P 하면은 굉장히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P라는 거 돼 있는데 여기 몇몇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우클릭하면은 이런 옵션이 있어요. 저는 아까 여기 봤을 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데 좀 제일 가벼운 것들이 보통 커브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커브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또 이 확대하면 이런 것들 막 여러 개 막 펼쳐진 애들 있거든요. 좀 너무 작아 보이니까 사이즈가 10 이렇게 하면 여기 잘 보이겠죠? 이것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내리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네, 선택 이렇게 넣으시면은, 자, 이 부분 쉬프트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하면은 보이지가 않네요. 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저에서 넣으면 안 됐었고, 이게 왜 안 됐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게 지금 서페이스에 속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붕 떠 있겠죠.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만나지만 이렇게 투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다가 빠르게 하면은 여기 끝에 놓고 Shift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데다 이게 겹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네, 이거 끝에 조금 달라진 거 보이시죠? 됐고, 그래도 안 됐네요. 아, 이 됐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똑같이 이 밖을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밑으로 깔린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데, 제가 그래서 이 많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원래 이거 제대로 하는 것들에 대한 예제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일단 이따가 다시 소개해드리고 네,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